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고와 물류센터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창고의 개념과 창고의 분류, 그다음에 물류센터, 물류, 터미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및 어떤 창고는 상품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이제는 이제 보관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상품을 보관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유동적인 어떤 보관을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에, 공급자의 욕구에 대응하게 한 유동적인 어떤 일시적인 보관 장소,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화 발전되고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물자를 보관하게 한 시설, 이런 부분을 이제 창고라고도 하고 물류센터라고도 하는데, 물품을 저장, 보관하게 한 시설과 장소의 총칭을 창고라고 한다. 그래서 건물, 토지, 수면, 차량, 선박, 컨테이너 등 이런 거를 창고라. 창고 및 물류센터의 기능은, 창고는 먼저 저장 기능, 안전재고 확보 등 저장 기능, 안전재고 확보라는 것은 어떤 수요에 일어났을 때 어떤 품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통에서는 어떤 소매점 같은 데서는 어떤 창고가 어떤 품절을 방지하게 한 재고를 보관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주된 부분이죠. 근데 뭐 생산에서도 그런 저장 기능이 어떤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조정 기능은 이제 창고는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관계를 해결하는 거예요. 보관 시설로서.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기능을 한다. 보관하는 창고가 어떤 풍년이 됐을 때, 풍년으로 인해서 어떤 대량 생산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비축한다든지 그럼으로써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관은 총운송비를 저렴한 최적 입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대량 운송 등 규모의 경제 효과로 총 운송비를 절감한다. 총 운송비를. 그러니까 물류비를 창고가 있음으로써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조금씩 자주 사게 되면 물류비가 많이 드는데, 한꺼번에 사서 보관해 놓으면 물류비가 적게 된다. 연결 기능은 물류의 각 요인을 연결시키는 터미널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매매 기관적 기능. 매매를 통해서 금융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유통 가공 기능. 창고는 또 조립 가공이라든지 상표 부착이나 또 혼재나 분류, 뭐 이런 것들, 포장, 이러한 활동을 창고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고의 종류는, 이제 창고를 좀 구분해 보면 보통 창고와 기계화 창고, 자동화 창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보통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자파라든지 일반 화물을 보관하거나 크레인이나 넥 같은 걸 특별한 구조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바닥이 평면인 일반적인 창고를 보통 창고라 하는데, 기계화된 창고는 창고에 상하차 작업이라든지 하역 장비 또는 넥이 설치되어 있어 주로 화물을 처리하는 창고를 말한다. 자동형 창고라고 하는 것은 자동형 창고 자동화 설비에 의해서 장비, 정보 시스템과 입출구 시스템을 갖춰 화물의 입고, 이송, 보관, 자재관리, 출고 이런 거를 자동화한 창고를 자동화 창고 한다. 그래서 창고를 보통 창고, 기계화 창고, 자동화 창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창고의 또 종류는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법률적인 분류는 또 일반적인 창고냐, 냉장 창고냐, 보관 장소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저온 식품이라든지 화물 보관하는 거. 근데 냉동 창고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는 부분이 이제 물류가 발달하는 거예요. 저장고, 저장이 잘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곡물 창고냐, 냉동 냉장이냐, 연초, 그러니까 담배 창고냐, 이어물 창고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창고 종류는, 자기 창고냐, 아니면 나무 어떤 영업용 창고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자가 창고라는 자기 개인 소유로 창고, 영업 창고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의 물품을 보관료를 받는 창고. 그 다음에 리스 창고는 어떤 장기 임차에 사용하는 창고. 공공 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창고다. 근데 여기서는 자가 창고와 영업 창고의 장점과 단점을 한 두 개씩만 설명하면, 자가 창고는 뭐야? 장점은 자사에 적합한 창고가 가능하고 기계화해서 영업 효율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소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가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업용 창고를 운영하게 되면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계절적 수요, 많은 수요에 영업용 창고를 사용하면 대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수기에 탄력적 수배송이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내게 아니니까 시설 변경이 어렵죠. 그 다음에 전사적 통합 시스템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죠. 자가 창고는 전부 자기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류시설 부분과 단지. 어떤 물류시설이라고 할 때는 어떤 화물의 운송과 보관 하역을 위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통신 활동을 위한 시설로, 물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를 위한 시설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있는데, 먼저 물류터미널이라는 것이 있다. 물류터미널이라는 것은 뭐냐? 화물의 집화 및 하역, 또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통관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물류터미널의 역할은 창고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을 조절해주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고, 마케팅 지원을 역할해주고, 수송비와 생산비의 절충 역할로 총 물류비를 절감해준다는 거죠. 물류터미널의 기능은 제품, 상품의 저장 기능, 수급 조정 기능, 가격 조정 기능, 물류 연결 기능, 매매, 신용관리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터미널의 기능은 한번 좀 더 중요한 거니까, 물류관리사라든지 물류관리사 이런 데 시험에 물류터미널의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화물의 중개 기능, 그다음에 창고 보관 기능, 통관 기능, 유통 가공 기능, 주차장, 지원 시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물류터미널의 이점이 뭐냐? 물류터미널의 이점. 물류터미널을 하면 물류터미널의 이점은 물류 기능의 효율적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물류터미널은 공동화의 이점.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버스들이 자동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잠실에 버스 어떤 환승장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화물 터미널로서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화의 이점이 있다는 거죠. 팔레트를 렌탈하든지, 지게차 렌탈하든지, 노무 인력 연고, 운송 차량의 수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대규모가 되는 것이, 터미널에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적 설비 및 시설에 의한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정보의 용이한 확보, 화물차를 수배하거나 배차하거나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 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다.
화물 물류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물류 서비스가 제공. 그 다음에 공차 운행을 방지한다. 지방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에 와서 물류터미널에 있어서 주문 받아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대구로 내려갔다 부산 간다든지. 그래서 화물이 지방에서 화물차가 와가지고 기름값이 있는데 그냥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같은 거.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창고, 물류 창고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다. 창고는 물류센터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류센터는 창고다. 응? 물류센터는 창고다. 물류센터는. 그래서 물품을 저장하고 보관하기 위한 시설과 장소를 총칭한다. 그래서 건물, 토지, 어떤 차량, 선박, 컨테이너 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물류센터. 창고 및 물류센터의 기능은 창고에 모아있음으로써 안전재고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재고. 창고에 상품이 너무 많으면 안전재고는 또 많지만 그 창고에는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그 상품은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안전재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안전재고. 그래서 안전재고는 또 품절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안전재고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품절을 한 번도 안 되게 안전재고로 가져가면 안전재고가 많아야 되는 거고. 품절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품절돼도 된다. 그러면 안전재고로 조금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급 조정 기능이 있다.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인 관계를 조정해 준다. 그 다음에 총 운송 비용을 절감해. 창고 부분에서 대량으로 한 번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8톤차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조금씩 내주면 되는데 조금씩 자주 1톤차로 받으면 뭐 8번 아니면 16번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결 기능. 물류각 연결한 터미널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매매 기관적 기능이 있다. 어떤 창고는. 그 다음에 창고는 유통 가공, 조립 가공이라든지 상표 부착이라든지 혼재나 분류 등 부가가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 있다는 거죠. 창고는. 그래서 창고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